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의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후원받을 어린이가 직접 후원자를 선택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해외 아동 후원 캠페인을 살펴봅니다. 새학기를 맞아 가정방문을 진행하며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소명학교의 가정방문 현장을 사역 현장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면서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 교단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JMS의 실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공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단 사이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최전선에서 이단 사이비와 맞설 것입니다. 또한 총회 이단 사이비 피해 대책 조사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단 사이비의 공세를 방어해 성도와 국민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영남 지역을 시작으로 호남 중부, 서울 서북 지역에서 이단 대책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는 구리 이단 상담소장 신현웅 목사를 비롯해 대신대, 광신대, 칼빈대, 총신대 등 4개 대학 전문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를 비롯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많은 단체들이 교회를 향한 공격적인 포교에 나서고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교회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초기에 느낌이 오면 빨리 초기 대응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기를 대부분 놓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일이 설마 신천지가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진리와 우리 성경적 진리, 세상 이치와 성경적 이치를 구분해서 꼭 설득을 해 주셔야 그 부분이 이해가 돼야 그런 데 빠지지 않거든요. 예장통합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도 최근 모임을 갖고 경상북도 청도의 한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단 단체의 성지화 의혹에 대해 관심과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이 대위는 대구 동로회 이대 위원들과 함께 청도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들은 본격적인 성지화 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를 이전하도록 총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집단이 자기 고향이라 해가지고 그 지역을 성지화하는 것에 대하여서 방관하고 있으면 교회가 동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교회를 세워서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와 정명석 교주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5월에는 이대협 전체 모임을 갖고 이단 사이비 단체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교단별로 규정된 이단 관련 단체에 대한 명단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보통 NGO 단체를 통해 1대1 후원을 하면 후원자가 수혜자의 사진이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혜자가 후원자를 선택하는 이색 후원 캠페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린이가 들고 있는 사진, 어린이의 후원자입니다. 사진으로 시작되는 특별한 만남, 바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해외 아동 후원 캠페인 초즌입니다. 초즌 캠페인은 후원받을 어린이가 후원 희망자의 사진을 보고 직접 후원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후원 희망자의 사진이 모이면 캠페인이 진행되는 월드비전 사업장으로 보내지며 월드비전 현지 직원들이 함께 어린이들의 선택 과정을 돕습니다.
어린이들은 편지에 선택 이유를 남깁니다. 후원자들은 자신을 선택해준 어린이에게 각별한 마음이 생기고 어린이들은 후원 결연 과정에 동참하며 함께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자신의 사진을 처음에 제출하면서 시작을 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후원자의 얼굴을 보고 직접 이제 후원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 권한을 주는 그런 아동 친화적인 해외 아동 후원 캠페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 측은 초전 캠페인이 진행될 때 어린이 수와 후원 희망자 수가 같기 때문에 어린이의 선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며 초전 캠페인 방식에 대한 두려움보다 설레임으로 관심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또한 초전 캠페인 외에도 NGO로서 나눔의 의미를 더하는 후원 방식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참여형의 캠페인이나 또 직접 후원할 수 있는 후원형의 캠페인, 또 대상과 타겟을 또 구분해서 여러 형태로 이제 대중들이 또 이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옵션을 좀 드리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어떤 의미와 뜻에 맞는 캠페인을 잘 찾아서 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나눔을 위한 고민들, 후원 방식의 다양화를 이끌며 후원자와 수혜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배 주제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한국교회 72개 교단이 함께하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주제와 선언문, 설교문과 포스터 등을 공유해 전국 각지에서 한뜻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 전액은 저출산 대책위원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 부활절이 3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서 처음 대면으로 갖게 되는 예배인 만큼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실제적으로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갇혀 있는 한국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희망과 회복을 주제로 해서 이번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소속 교단들을 주도하는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 9일 오후 4시에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이 2023년 1차 원례 포럼에서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포럼에서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형 사무총장을 비롯해 녹색전환연구소 노관우 연구원, 성공회대학교 신익상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가 탄소 중립 로드맵의 내용과 목적, 신학적 검토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기환연 이진형 사무총장은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은 창조 세계의 온전성 회복이라며 한국교회가 앞장서 한국 사회 탄소 중립을 이끌어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와 교단 차원의 탄소 배출 통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위원회와 에너지 협동조합, 예산 수립 등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독 여성들이 연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울 YWCA가 주최한 2023 이사위원 연구 모임에서 조현신 회장은 현대 인류의 가장 큰 어려움인 기후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해 기독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나아가 서울 YWCA의 생명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송진순 박사는 정의와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서울 YWCA의 비전은 생명 여성주의 기본 정신과 일치한다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재발견과 돌봄 사회로의 전환, 생태 감수성 증대와 기독 시민으로서 책임 있는 응답을 실천 방법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조별로 기후위기 대응과 극복 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2023 건전생활 캠페인의 일환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ESG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건전생활 캠페인은 1921년 시작한 사회 계몽 운동으로 마약, 음주, 과소비 등 사회 문제의 문제의식을 갖고 실천과 절제를 호소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번 ESG 활동은
해안 사구를 보호하기 위해 모래 포집기를 설치하고 해양 쓰레기를 줍고 조깅하는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구세군은 시민 참여형 ESG 캠페인과 청년 해외 봉사단 활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능 청년교회가 청년 목회 세미나 청년교회 홀로서다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예능 청년교회와 한소망 청년교회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예능교회 청년 목회를 비롯해 한소망 청년교회의 재정 독립과 소그룹 운영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예능 청년교회는 세미나에서 예능교회와 한소망교회의 목회 매뉴얼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청년 목회자와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부설 자원봉사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봉협 라재건 상임대표는 자원봉사는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할 만큼 중요하다며 자원봉사연구소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원봉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자원봉사포럼 남영찬 회장은 축사에서 자원봉사연구소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봉협은 숭실대학교 정무성 교수를 자원봉사연구소장으로 위촉하고 자원봉사 정책 진단과 전문 서적 발행, 교육조직 컨설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CTS 다음 세대 부문과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교육 선교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단체들은 대안학교 운동과 성품 캠프, 해외 캠프 사역과 교회 돌봄 시설 콘텐츠 지원에 협력하고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식 이후에는 미주 좋은 성품 선교 보고와 특강, 좋은 나무 성품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세미나와 홈커밍데이가 진행됐습니다.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학창 시절에 진행했던 가정 방문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친구와 싸웠던 일부터 숨겨두었던 성적표까지 부모님께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날에도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올바른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가정 방문을 진행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소명학교에서 7학년을 담임하고 있는 안효은 씨. 바쁜 걸음으로 한 가정집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담임하는 학생의 가정 방문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방문으로 연희의 가정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명학교는 매년 3월 교사들의 가정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생을 더욱 이해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아이들이 해주는 이야기나 부모님의 어떤 서면이나 전화로 통화를 할 때보다 얼굴과 얼굴을 보고 또 가정에서의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 들었을 때 아이를 좀 이해하기가 더 좋아서. 가정에 방문한 교사는 학부모에게 학교 생활 규정과 출결 관리 등을 설명하고 부모들도 대학 진학이나 검정고시 등 궁금했던 사항들을 물어봅니다. 학생들도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며 서로를 향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가정 방문을 기다렸던 학생들은 선생님의 방문이 반갑기만 합니다. 어디야? 여기? 오, 너 공부하는 방이야?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 현장을 위해 힘쓰고 싶다는 안 교사. 가정 방문은 교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만난 가정들 보면 너무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대안학교에 와서 어떤 점이 변화됐는지 좋아졌는지를 이제 나눠주실 때마다 저희 선생님들이 한 게 크지 않은데도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걸로 되게 힘을 얻고 가거든요. 처음에는 긴장이 더 많았다면 이제 뒤로 갈수록 긴장보다 좀 힘을 많이 얻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적 사명.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0만 전도운동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감리회 선교국은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운동의 바람을 일으킬 전도운동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는 오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북한 전문인 선교사 6기 훈련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8월 11일까지 20주 동안 진행하는 훈련학교에서는 북한 전문인 특강과 복음 통일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통일 선교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 2023 봄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제 동원 소송과 정부 해법의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종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강제 동원 소송의 한일 정부 간 결착에 대한 비판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오륜교회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다니엘 선교 리더십 훈련센터를 준공했습니다. 훈련센터는 훈련생 90명이 지낼 수 있는 숙소와 예배실,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환경이 열악한 우간다 현지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섬길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십자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전주 효자동 교회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온전히 보존하는 만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연을 정원으로 가꾸어 환경 보존과 생태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 현장을 김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린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7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인사와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며 박람회의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순천은 생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철학을 갖고 도시 전체를 생태도시, 정원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순천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박람회는 정원의 삽니다를 주제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정원 도시의 표준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정원은 국가정원을 넘어 순천만 습지와 도심까지 3개 권역으로 확장됐습니다. 박람회에선 800만 관람객 달성을 목표로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집니다. 일본과 스페인, 네덜란드 등 14개국 17개 도시가 참가해 각국의 다양한 정원 문화를 선보입니다. 또 국제정원 박람회를 승인하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AIPH의 정원작품 경연대회와 더불어 정원을 활용한 각종 행사와 문화예술 체험 전시도 진행됩니다. 3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저희 박람회장에 오셔서 힐링하고 회복하는 기회를 삼기 바랍니다. 오시면 정말 순천을 부러워하고 순천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꼭 많이 오셔서 힐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하나님 주신 자연을 만끽하며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고자 다양한 자리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전주 효자동 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십자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전시회를 기획하신 진영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십자가 전시회가 벌써 11번째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전시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십자가 전시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찬양 문화 일색에서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전시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 상징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십자가를 이제는 좀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문화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십자가 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효자동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십자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찾아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네, 십자가 전시회 지금 경기도,
목권에서 많이 오시고요. 또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포항 그리고 부산에서도 이미 많이 다녀가셨고요. 다녀가신 분들마다 십자가를 보시면서 또 사순절 기간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뭉클하시고 또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십자가들을 볼 때마다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정말 귀한 전시회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약 600여 점의 십자가를 전시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으신 십자가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그 600여 점, 1800점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600여 점 엄선한 작품만 이번 전시회에 소개하고 있고요. 가장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작품들은 우선 그림자 십자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스페인에서 금속 공예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그림자를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십자가가 아주 좋은 십자가로 제가 우선 소개해드리고요. 저희 메인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심현규 작가의 작품인데요. 심현규 작가가 자기 집 앞에서 끊어진 나무를 보고 한쪽은 벼랑 끝 예수 그리고 다른 쪽은 오름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해서 벼랑 끝 예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늦었지만 다시 주님께 오르자라는 그 오름이라는 작품, 아주 인상적인 작품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 더 소개한다면 이태주 장로님의 이제 십자가인데요. 우리 장로님 십자가는 역시 이것도 심현규 작가께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1만 번제를 드리셨어요.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1만 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분이 9,999개의 못을 받고 저에게 마지막 한 개의 못을 박아서 10,000개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못을 세는 시간만 무려 5시간이 걸렸고 작업이 15일이 걸린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이 할애된 작품이고요. 뒷면에는 제가 에베레셀 기념패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렸습니다. 나무가 재밌는데요. 또 나무가 철도 침묵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나무가 왜 이 나무를 굳이 썼습니까? 여쭤보았더니 장로님으로서 견디셔야 될 그 교회 안에서의 삶의 무게감 그리고 중압감 때문에 잘 견뎌내신 것 때문에 철도 침묵을 썼다 이렇게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2017년부터 꾸준히 십자가를 수집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목사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저에게 십자가는 프로포즈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 그 프로포즈. 하나님이 나는 널 사랑해. 널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우리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다.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십자가 전시회를 관람하시고자 하는 성도님들께 안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십자가 전시회 4월 16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7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주일만 오후 3시부터 오픈을 해서 7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고백해 주셨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전시회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또 그 십자가를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가 주최하고 본부 교육국이 주관한 대한학교 설립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교육국 총무 김두번 목사는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독교 가치관과 인격 형성을 위한 대한학교 설립 컨설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웨일즈 국제학교 이사장인 성백 목사와 산하레 학교 교장 이길수 목사가 운영 매뉴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몽탄 중앙교회는 설립 69주년을 기념해 원로 장로 추대와 권사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새 중앙교회 허정기 목사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란 제목으로 임직자의 사명에 대해 권면했습니다. 이어 이미순 담임 목사의 인도로 권희정 성도를 몽탄 중앙교회 권사로 서기원 장로를 원로 장로로 추대했습니다.
사단법인 정킹기념사업회가 군산선교 역사관 소장품 기증식을 열고 자료들을 기증받았습니다. 버클리 GTU 개공교수 최은수 박사와 백석대 명예교수 김정은 박사는 미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의 항해용 만원경과 정킨 선교사가 세운 영명학교의 1916년 졸업사진 등 소장품 17점을 기증했습니다. 기증받은 자료는 정킨 기념사업회가 건립을 추진해 2024년 완공될 예정인 군산선교 역사관에 소장될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주지방회 전도부가 26일부터 나흘간 연합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전주지방회의 연합과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성회에선 전 신일교회 담임 목사 백병돈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백 목사는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를 주제로 설교하며 기도와 조분문, 성령 등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는 목사장로 영성회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예장통합 부총회장 김희식 목사는 코로나를 거치며 우리는 믿음의 시험대를 경험했다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2023 창조과학 제주 집중 과정이 열렸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창조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알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비판과 또 그런 비평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만의 것을 삼고 성경을 가지고 또 창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5일간 열린 이번 집중 과정에서는 과학적 관점에서 창조신앙관과 세계관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SDG 이행 보고서 2023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회복세를 보인 반면 교육과 불평등, 기후와 생태계 분야에서는 SDG 이행이 지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17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SDG 이행 보고서가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기기 보유율은 소폭 증가했으며 이용 시간도 1시간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크게 증가한 인터넷 쇼핑과 인터넷 뱅킹 이용도 지속해서 유지되면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정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와 남부지방의 가뭄, 태풍 등으로 사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5개로 평년보다 많았고 태풍 흰남노가 강타하면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이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통한 단속을 다음 달에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즉석 면류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과 우동, 국수 등 즉석 면류 수출액은 약 8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코로나 기간 동안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간편 조리식의 수요가 증가했고 영화 등을 통해 라면이 대표 K푸드로 인기를 끌면서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성범죄를 24시간 자동 감시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개발한 AI 기술은 오디오와 비디오, 텍스트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영상물을 즉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는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최대 2시간에서 3분으로 크게 단축되고 정확도도 2배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5일과 6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관심 속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4월 9일 부활주일 당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퍼레이드는 한국교회 모두가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가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4월 9일 주일에 열리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에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